평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낳은 아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100% 맞을 수는 없거든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 작은 아이가 물론 속을 썩인 것도 있었겠죠. 근데 성향이 너무 안 맞는 거야. 내 새끼인데 이해가 안 간다. 100% 있어. 그리고 내 새끼인데 너무 이쁜 새끼가 있어. 둘 셋인데도 그 셋 중에 제일 이쁜 애가 있고 그 둘인데도 제일 이쁜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 제가 이쁜 짓을 하잖아. 이것도 있지만 성향상으로 잘 맞는 자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족관계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1의 사회생활 가족 구성이라서 이 가족 구성이 잘 이루어져야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잘 하는 친구들이 거의 있는데 외려 집안에서는 선떡꾸러기가 밖에 나가서는 되게 또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려 부모가 되게 걱정을 해. 얘가 밖에 나가서도 이 성격으로 얘가 밖에 나가서 뭘 하겠어? 근데 외려 밖을 나갔더니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 주질 않는 거야. 썽이 안 차는 거지. 그러면 얘는 나하고 안 맞지. 그 둘째가 어릴 땐 너무 잘 지냈어.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들어오면서 갑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게 다 싫어지는 거야. 중간에서 엄마는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엄마가 지치면 이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중점은 뭐냐면 이 집안의 중점. 집안의 삼재가 하나가 들 때와 둘이 들 때, 셋이 들 때 틀려요. 집안의 삼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돼요. 잘 맞다가 갑자기 안 맞아. 시기에 맞는 운이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정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번 틀어진 관계가 사회생활에서는 틀어지면 안 보면 그만인데 가족들은 한 번 틀어진 관계를 마주보기까지가 너무 어렵죠.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족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힘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안 봐야 될 때가 있고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자식과 관계가 안 좋은데 너무 관계를 회복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겠죠. 나와 다른 점에 대한 인정. 먼저 용기를 내야겠죠.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서운함이 생기는 순간 틀어지는 거예요. 이념이 맞지 않다는 걸로 이제 틀어지는 거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거의 틀어진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안 하니까.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컸기 때문에 부모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따라와 주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제 미워하는 관계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안 맞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식이 날 너무 싫어요. 나는 좋은데 얘가 나를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 주변에도 있어요. 뭐 돈도 많아. 아버지가 돈도 많고 큰 회사를 하시고 있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해. 그 아버지는 너무 자기 말만 하고 너무 권위적인 거지.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 말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아니면 윽박지르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 집은. 정리를 하자면 이건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운에 맞춰서 서로 티격이 날 때가 있고 이제 집안에 우환이 겹칠 때 그럴 때 특히 가족들한테 싸움이 많이 나고 서로 싫어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거지. 무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우환이 들어올 때 미리 알고 예방을 하고 가면 좋죠. 예방을 못해서 이미 틀어졌어요. 예방을 못해서 틀어졌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리게끔 가족 단위의 일은 그 위에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 윗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내 부모 혹은 이미 돌아가신 내 조상한테 물어보면서 여쭤보고 가면 좋죠. 틀어지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조금 기미가 보인다. 그 친구의 직성, 부모의 직성들이 마찰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우환들은 방어를 하고 가면 좋고 아이가 어리든 장성을 했던 어찌됐든 틀어지는 관계를 보면 부모의 탓일 수 있어요. 아이 탓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 윗대에 돌아가셨던 살아계셨던 내 부모한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자식한테 계속 미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그 엄마는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아이가 이제 딸인데 그 딸아이는 결과적으로는 학과를 일찍이 놔두고 생활전선에 끼어들어서 거의 엄마랑 같이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큰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온다고 해도 미안하고 막상 오면 고맙고 또 가는 길도 미안한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또 있는 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부모가 또 있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게 다 각자 가진 생각들인 것 같아요. 틀어지는 것도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마찰이 일어나서 틀어지는 건데, 사람 성향 따라 달라진다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지속해서 계속 사이가 틀어져 왔고, 만약에 자식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싶었다면은 어떤 노력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안 통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고, 다 안 됐으면은 뭔가 다른 노력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눈에 안 보여도 내 위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